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가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지?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하면? 이런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마음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연금 조금 받고 집만 있으면 아끼며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분들은 200만 원으로도 편안히 지내시는데 어떤 분들은 같은 금액으로도 매일 불안해하실까요? 2024년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69세 김정수 님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약 200만 원. 겉으로 보기엔 큰 부족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님은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 200만 원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건 생활이 가능한지보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정수님은 은퇴 전까지 연금으로 200만 원이면 검소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큰 빚도 없고 경기도 소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기에 생활이 당장 무너질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느낌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접수비와 검사비가 마음에 걸렸고 집 안전등 하나가 나가도 지금 꼭 고쳐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수님은 동네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 정기검사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 자체보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비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정수님은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통장 내역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병원비 8만 원, 약값 3만 원, 식비 40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니 손끝이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돈이 당장 모자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은요? 그 다음 달은요?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이 체감하는 생활의 불안은 소득이 낮아서라기보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집 수리비, 경조사 비용은 정해진 생활비 계획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노년층의 68%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계산하며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김정수 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껴 쓰는 건 괜찮아요. 다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늘 마음이 조심스러워요. 어느 날 김정수님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말이 김정수님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200만 원 전부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다음 달이 불안해집니다. 150만 원만 쓰면 마음은 편하지만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잘못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노년층이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이 생활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덜 불안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을 보실 때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숫자를 세다가 한숨이 나오시나요? 이제 다음으로는 같은 200만 원이라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왜 전혀 다른 노후가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 200만 원의 노후는 어디에 사느냐, 집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수도권에 사는지, 지방에 사는지, 자가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김정수님이 사는 경기도 소도시는 병원과 마트가 가까워 생활은 편리하지만 관리비와 교통비가 매달 부담으로 남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계절에 따라 2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비. 김정수님은 작년 겨울에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28만 원. 그달은 다른 지출을 많이 줄여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외출 한 번에도 비용이 듭니다. 버스비는 1,400원이지만 왕복이면 3,000원 가까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만 나가도 한 달이면 3만 원이 넘습니다. 택시는 엄두도 못 냅니다. 가까운 거리도 기본 요금이 4,800원이니까요. 반면 전남의 한 군 단위 지역에 사는 72세 박영호님은 같은 금액으로 조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지만 자가이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월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매달 숨통이 트인다고 말합니다. 박영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박영호님의 한 달 생활비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합쳐서 5만 원, 식비는 텃밭 덕분에 20만 원 정도, 병원비와 약값이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아두거나 필요한 곳에 씁니다. 박영호님은 봄이 되면 상추와 고추를 심고 여름에는 오이와 가지를 키웁니다.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어 김장을 담급니다. 이렇게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만으로도 한 달에 15만 원은 아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손자 용돈도 주고 가끔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 생활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큰 병원이 멀어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갈 때면 교통비와 시간 부담이 커집니다. 박영호님이 사는 마을에서 대학병원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립니다. 왕복 교통비만 2만 원이 넘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합니다. 작년에 박영호님은 가슴이 답답해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에 든 비용은 교통비, 검사비, 식사비 합쳐서 8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영호님은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어떡하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실제로 2023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 노년층의 42%가 의료 접근성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거리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의 생활비는 숫자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월 200만 원이 부족한 이유는 대부분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월세로 사는 67세 최영숙님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 이미 생활비의 3분의 1이 주거비로 나갑니다. 나머지 135만 원으로 식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최영숙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세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노후를 점검할 때는 얼마를 벌고 있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앞으로의 나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지,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줄여도 괜찮은 삶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여러분의 노후를 편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나요? 다음으로는 이 모든 계산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는 건강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 200만 원의 노후를 가장 크게 흔드는 건 생각보다 건강 문제입니다. 김정수님은 평소 크게 아픈 곳 없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했습니다. 김정수님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엑스레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비만 30만 원. 김정수님은 그 자리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냥 약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봐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았고 큰 병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3개월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1만 5천 원씩, 일주일이면 3만 원, 한 달이면 12만 원이 나갑니다. 김정수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돈이 당장 모자란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지금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60대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를 보면 70대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약 380만 원으로 60대 220만 원보다 1.7배 높습니다. 특히 한 번의 검사나 치료가 생활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수님과 비슷한 나이인 68세 이한철님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입원비와 수술비로 한 번에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어서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자기 부담금만 80만 원이었습니다. 이한철님은 그달 생활비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외출도 최소화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 경험 이후로 병원 가는 게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병원비가 두려워진 거죠. 문제는 돈보다도 마음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노년층은 오히려 병원 가는 일을 미루게 됩니다. 비용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김정수님도 요즘 어디가 아파도 참을 수 있으면 참는다고 합니다. 정말 심해지면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미루는 선택은 결국 더 큰 지출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작은 병을 키워서 큰 병원비를 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미룬 노년층의 74%가 결국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현실적인 준비란 아프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대비는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을 가야 할 때 괜히 왔나라는 생각부터 들지 않도록 조금의 여유를 남겨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디 아픈 곳을 참고 계신가요?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계신 검진은 없으신가요? 다음으로는 혼자 사는 노후와 둘이 함께하는 노후가 왜 같은 돈으로도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 200만 원의 노후는 혼자 사느냐, 둘이 함께 사느냐에 따라 필요한 돈보다 느껴지는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김정수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몇 해 동안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생활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말소리가 사라지니 식사도 점점 단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아침상도 제대로 차렸지만 이제는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게 귀찮습니다. 김밥 한 줄이나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 굳이 나갈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외식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 나가는 게 쓸쓸합니다. 마트에 가도 장바구니가 작아졌습니다. 혼자 먹을 양만 사니까요. 김정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밤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TV도 보고 청소도 하고 뭔가 할 일을 만들어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합니다. 김정수님은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바쁜 걸 아니까 먼저 전화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오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매일 외로워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반면 서울 외곽에 사는 71세 이정민인 부부는 같은 200만 원 안팎의 생활비로 지내고 있습니다. 외식은 거의 없고 여행도 드물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정민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둘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먼저 물을 끓여 놓습니다. 이정민님은 식사를 준비하고 둘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뭐 할까, 저녁은 뭐 먹을까 이야기합니다. 이정민님 부부는 가끔 동네를 산책합니다. 버스비가 아깝지만 날씨 좋은 날에는 근처 공원에 갑니다.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이정민님은 남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만 건강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 물론 부부 노후가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차이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이정민님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어디 둔 건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을 때면 짜증이 납니다. 병원비가 한쪽에 집중될 때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정민님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를 몇 달간 받았고 그 기간에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이정민님은 남편 병원비 때문에 자기 치과 치료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노후 역시 자유로운 만큼 외로움과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없고 결정 하나하나를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김정수님은 지난달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0세 홀로 사시는 장미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밤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밤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만약 크게 다쳤으면 어떡하지?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5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정서적 고립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생활비는 혼자든 둘이든 돈의 크기보다 삶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나를 지탱해 줄 관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노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생활이 내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쪽인지 조금씩 무겁게 하는 쪽인지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라면 외로움을 달랠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둘이라면 서로를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쓸쓸하신가요? 이제 다음으로는 같은 200만 원으로도 비교적 마음 편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월 200만 원으로 비교적 잘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기준이 분명합니다. 김정수 님도 최근 들어 조금씩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처럼 살아야 마음이 놓였지만 이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해 먹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식당에 갔지만 이제는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같은 간단한 음식이지만 직접 만들어 먹으니 오히려 더 그리고 외식비 3만 원이 아껴집니다. 명절이나 경조사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을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카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경조사 부조금도 남들만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김정수님은 이웃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것. 누구는 해외여행 다니고 누구는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비슷한 또래인 70세 최문식님 역시 같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적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대까지 줄이면 삶은 생각보다 괜찮아집니다. 최문식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합니다. 돈이 드는 취미는 아니지만 이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간단한 안부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성해집니다. 최문식님은 도서관도 자주 갑니다. 책을 읽는 게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난방비를 아낄 수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집에서 혼자 있으면 추워서 난방을 켜야 하는데 도서관에 가면 따뜻하고 책도 읽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 자녀 이야기, 소비 이야기에 마음을 흔들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대신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람과의 거리를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되 부담스럽지 않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돈이 오가는 관계보다는 안부를 나누는 관계를 남겨둡니다. 김정수 님도 요즘은 친구들과 만날 때 카페 대신 공원에서 만납니다. 커피값 4,500원이 아깝기도 하지만 공원에서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인지 아무도 카페에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73세 정은희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점심 배식을 돕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쓰는 일이지만 정은희님은 이 시간이 가장 보람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생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32% 높게 나타났습니다. 돈보다 의미 있는 활동이 삶의 질을 더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덜 흔들립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지금 가진 조건 안에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노후 생활비는 누군가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조심하면 가능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놓인 삶의 조건과 마음의 상태에서 생깁니다.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월 200만 원으로도 하루하루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집 관리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 앞에서는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를 돌아보면 노후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디에 사는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혼자인지 둘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삶의 기준을 세웠는지입니다. 이미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한 번쯤 다독여 주셔도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온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완벽하지 않아도 점검할 시간은 남아있구나라고 조용히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노후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조금 불안해도, 조금 부족해도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 편히, 얼마나 덜 외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리면 아까보다 마음이 조금은 덜 무거워지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